총 16개가 없더라고요.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키의 성장과 밀접하게 영향이 돼서 그거를 빼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 채로 지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교정 치료하는 동안에도 그런 교정 장치에 이번에는 치아, 영구치아의 결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영구치가 모두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교수님.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28개의 치아가 정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 아이들 중에는 영구치가 없는 아이들도 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래 앞니 중에 하나가 없는 분들은 예전부터 꽤 많았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근데 이제 점점 빈도수가 높아져서 앞니 2개 없는 분 또는 속구치까지 뭐 4개, 8개, 최장으로는 뭐 16개까지 없는 분들처럼 선천적으로 결손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영구치가 없어지는 추세인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있어야 될 치아가 없게 되면 그 부위의 턱뼈가 잇몸뼈라든가 얼굴뼈가 못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턱과 아래턱이 정상적으로 물리지 않게 되면서 꼭 외모의 부조화뿐만이 아니라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영구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아이들의 얼굴에 턱뼈가 이렇게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애들은 아시다시피 앞뒤로 짱구형의 예쁜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데 치아의 사이즈나 숫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세대랑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턱뼈는 작아지는데 치아의 숫자나 상대적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부정교합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것도 또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서 요즘 아이들은 조금 치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전 부모님 세대보다 조금 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결손이라고 하는 게 몇 개까지 결손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하나가 없는 경우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시고요. 최대한 16개까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2개 이상부터의 선천적인 영구치가 부족하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앞니 부분에 원치 않는 틈이 생기고, 앞니가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앞니 다음에 바로 뾰족한 송곳니가 오게 되면서 내 이는 왜 대칭이 안 맞지? 웃을 때 좀 뾰족한 게 눈에 띄지? 이렇게 되면서 아시게 되는데 잘 모르시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이렇게 그 결손치가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조부모나 부모에서 선천적인 영구치의 결손이 있으면 자녀 때도 나타나는 거, 그래서 유전력이 많다고 보는데 그 한두 개를 넘어서 4개, 8개, 10개 이상의 아주 다수의 결손치를 보이는 그런 환자들은 유전력으로만은 설명이 안 되고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 더 가미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있어야 될 게, 만들어져야 될 게 못 만들어지는 그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결손치가 생긴 그 친구들이 병원에 오면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몇 개가 어디에 부족하나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알아내는 진단 과정이 필요한 거고, 나이에 따라서 아직은 성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단지 결손이 돼 있다고 거기다가 뭐 임플란트를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원래 치아의 대칭을 맞출 수 있는 자리로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치료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교정치료로 뼈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와. 일단은 선천적인 결손되는 부위가 가운데 치아라고 상상을 해보면 주변에 있는 옆에 치아들이 클로 쓰러지게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주변의 치아들이 이미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때 영구치 정리를 한다, 가지런히 배열을 한다, 이런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딱 해버리면 안 되나요? 그게 가장 쉬울 건 같지만 턱뼈의 성장은 특히 위의 턱뼈는 머리뼈와 붙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에서는 성장이 멈추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키의 성장과 밀접하게 영향이 돼서 미리 그 부위에 결손치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정상 치아나 턱뼈는 성장을 하는데 인공물인 임플란트 부위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외관상 또 씹는 기능상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기 성장기에는 아이들이 결손치가 있어서 뭐 앞니가 없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사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빈 채로 지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교정치료하는 동안에도 그런 교정장치의 가짜 치아라고 하는 그런 치아의 형태는 색깔이나 이런 걸 맞춰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주고 있는데 튼튼하진 못해요. 최소한 발음이 너무 센다든가 뭐 다른 애들이 왜 쟤는 이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하게 되고 교정장치를 이제 교정치료가 끝나서 좀 떼게 되면 유지장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유지장치에 가짜 치아의 형태를 가지고 꼈다 뺐다 하는 일종의 부분 틀니 정도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심미정성과 발음 같은 것들을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료하시면서 가장 결손치가 많은 아이들 몇 개까지 보셨나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와서 치료를 했는데 총 16개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교정치료로 남아있는 연구치를 제 자리로 보내는 치료들을 했고요. 중고등학교 성장하는 동안에는 특히 위에 앞니 6개 없는 부분을 가치로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틀니의 형태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했고 20살이 돼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선생님하고 협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됐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연구치가 우리 아이에게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유치에서의 결손치는 굉장히 드물 편이고요. 그래서 유치가 연구치로 바뀌는 6살이나 7살 즈음에서 연구치가 한쪽은 나는데 한쪽은 안 난다든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다른 또래보다 늦거나 그러면 좀 주저하지 마시고 파노라마 검진을 한번 해보시면 연구치 결손을 조기에 알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연구치가 없다는 걸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몇 개씩 많으시면 모를 리가 없겠지만 한두 개 치아가 빠져 있는 경우, 특히 또 앞니가 아니라 작은 어금니나 큰 어금니의 경우에서는 별로 불편함을 모르고 지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교합이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치조골이 형성이 안 되고 또 있는 어금니들이 쓰러지고 위에 있는 반대편에 이들이 내려오고 하면서 점점 이제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는 이런 부위가 뭐 없는지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되고 원래 없으셨나 봐요. 뺀 기억이 없으면 그러면 저 이제 임플란트 할래요. 하지만 이미 치아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임플란트를 못하고 또 교정치료를 하고 오도록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죠. 오늘은 연구치 결손에 대한 교정과에서의 치료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교정학 교실의 유영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시다면 덴탈피디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